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고와 보상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신세계보상TV의 김창범 손해사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여러가지 사고 사례들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데, 이 피해자분들을 만났을 때 일부가 잘못된 전문가를 선임하셔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좀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, 들어두셨다가 전문가를 선임할 때 피해야 될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그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이 피해자는 사고 초기에 전문가를 선임을 했습니다. 선임한 거는 잘 한 건데, 문제는 이 전문가가 일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일을 끝내게 됩니다. 그 사정을 들어보니 이 전문가가 처음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착수금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답니다. 착수금이 무려 100만 원이나 되었어요. 착수금 100만 원, 어찌 보면 작고 어찌 보면 큰 돈인데, 어쨌든 100만 원을 받고요. 조금 일을 하다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면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 경우도 때로는 정당한 케이스에 해당이 될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손해사정사가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시도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. 일을 잘 풀어보려고 고객의 편에 서서 보험사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 일을 했겠지만,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아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가 해봤지만 안 되더라,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착수금은 환불이 안 되니까 이 착수금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,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그 이상의 사정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을 그렇게 마무리한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,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일들을 쭉 해왔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계약서입니다. 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계약서 작성은 말 그대로 위임계약서인데, 위임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회사에 소속되고 어떤 사람인지 계약서를 그래도 받아둬야 서로 양자간에도 편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에게 보수를 받아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구두로 계약하시는 분들을 보면 산재사고가 특히 많은데요. 산재사고 받는 돈의 20%, 30%를 달라고 요구를 구두로 합니다. 그러고는 계약서는 작성을 안 해요.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분에게 돈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납니다. 지금까지 돈 받은 거 없냐? 좀 있다고 하겠죠. 그럼 거기 제가 그때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30%를 달라, 20%를 달라,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손해사정사든지 노무사든지 변호사든지 어떤 사람이든 이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보수를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,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아가는 건 당연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돈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중에는 소위 브로커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세 번째는 자격증 유무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. 우리 손해사정사도 보조인이 있습니다. 보조인은 말 그대로 손해사정의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손해사정 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자격증 유무를 확인을 하시고, 그 대표를 만나거나 소장님, 대표님을 꼭 한 번은 만나서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, 담당자님 확인도 하고 대표자분 얼굴도 확인을 하고 회사도 보고,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담당자분이 자격증이 없다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, 적어도 내가 일을 맡겼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그 대표를 한 번은 만나보시라는 거죠. 만나보면서 뭐 소통도 하고, 그리고 뭐 회사도 확인하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 번쯤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,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실 때 꼭 내가 맡긴 이 전문가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잘 해줄지,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얼만큼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일을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분 혼자 일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밝히겠다 싶은 부분은 제가 얘기를 좀 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좀 공통적인 부분, 그런 부분을 얘기 드렸으니까 전문가 선임하실 때 반드시
미리 확인도 하시고, 내가 주체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다른 주제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